안녕하세요. 프리아나에게 인생 수필 8번째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트니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유럽에서 데이트 비용에 대한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뿌날님은 독일에서 계속 사셨고 독일 남자랑 결혼이랑 연애도 했으니까 독일 남자들의 경제관념을 듣고 싶어요. 제 유럽 사는 친구들은 다 신기하게 말이 다르네요. 여사친들은 유럽은 남자들이 다 서더라 소리를 하고 반면에 남사친들은 유럽은 더치페이가 기본이더라 하고 좀 상충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커플마다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남이사 어떻게 살던 자기가 좋으면 그냥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5대5의 비율을 맞춰가는 커플도 많지만 생각보다 여자한테 전적으로 빌붙는 남자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여자의 조합도 흔하고요. 남자 등골 빼먹는 여자와 기꺼이 등골을 빼먹혀주는 남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의 뭐가 불편하면 이걸 고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납니다. 그래서 코트니님의 여사친, 남사친들도 평소 본인들이 살던 패턴대로 행동했을 거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가치관과 맞는 이성들과 맺어졌을 확률이 높겠죠.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여자가 돈 안 내는 남자를 만나거나 남녀가 똑같이 내기를 바라는 남자가 얻어먹는 여자를 만나면 호감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이건 개개인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소비 패턴, 각자 만나는 사람의 수준과 경험한 관계, 또 누가 더 아쉽고 덜 아쉬운 입장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서 각자 독일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요. 일단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독일 남자들이랑 만나면서 항상 더치페이 했습니다. 독일인 전 남편과 중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고 완전히 초반에는 서로의 몫을 각자 내는 식으로 그리고 친해지면서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샀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전 남편이 더 자주 지갑을 열고 싶어 했지만 저도 돈이 있는데 남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독일 남자뿐만이 아니라 원래 저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어려서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 항상 거의 비슷하게 돈을 썼고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애인을 만날 때든 그래서 돈 쓰는 패턴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를 게 없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던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친구라도 남자애들이 더 살려고 했고 놀고 나서도 이제 밤이니까 여자애라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랬거든요. 밤길이야 무서우니까 데려다주면 고맙다고 쳐도 그 친구들도 저랑 같은 학생인데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사친한테 저는 밥도 먼저 잘 사줬고요. 얻어먹어도 뭐 영화관이든 2차 술값이든 노래방이든 꼭 비슷하게 돈을 냈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남자를 꽤 오랫동안 만났었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오빠라고 돈을 먼저 쓰길래 이제 저도 연상은 처음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켜보니까 돈 벌어서 본인 인생 책임지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고생하는 것도 안쓰럽고 거기다 대고 데이트 비용 부담 주는 것도 싫어서 이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제가 다 돈을 냈고 나중에는 제 용돈까지 같이 나눴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둘 중에 형편 나은 사람이 좀 더 쓰면 되지 사랑하는 사이에 굳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그럴 필요가 있나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본인은 오죽할까 싶어서 좀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연인 간의 돈에 관한 제 마인드였고요. 결혼 전까지는 저도 딱히 돈에 궁색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 돈 가지고 제가 배려하는 입장이라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동안 경제활동을 못했을 때도 딱히 주눅들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이야 뭐 신혼 초고 제가 남편 따라 외국에 막 적응 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뒷바라지를 받지만 인생이 긴데 살다가도 언젠가 입장 바뀌는 날이 오면 그땐 또 제가 완전히 가장 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가족이란 운명 공동체니까 부부는 당연히 서로 그렇게 백업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그랬듯이. 아무튼 이렇게 한국 남자를 만날 때에도 받기만 하는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남자한테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싱글맘이 자식 데리고 연애하면서 남자 덕 볼 생각까지 하면 너무 구질구질 하잖아요. 자기 아빠가 따박따박 양육비 보내주는데 우리 아들이 뭐 그 남자 덕 보자고 눈칫밥 먹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혼하고 독일 남자들이랑 데이트할 때도 저는 항상 더치페이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다고 해서 독일에서는 남자들이 다 더치페이를 하더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이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누가 돈을 냈느냐고 묻는다면 거의 반반이지만 지갑을 이 열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치페이를 할 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각자 내는 상황과 처음부터 반반 갈라놓고 내는 거는 다른 거고, 남녀불문 누가 밥을 산다고 했을 때에도 지가 돈이 있으니까 내는 거겠지 하고 당연히 얻어먹는 사람과 이 고맙다고 카페나 다음번 밥은 자기가 사겠다면서 얻어먹는 사람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읽어드리자면, 일단 데이트 같은 분위기로 만났는데 저한테 먼저 얻어먹으려는 남자는 못 만나봤고요. 먼저 반반하자고 말하는 남자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는데 20대랑 30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저도 함부로 안 얻어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몫을 내려고 하면 20대 남자들은 네 거 네가 낼 거야? 그래, 네가 원한다면 뭐 하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분위기인데 30대 남자들은 일단 자기들이 내려고 해요. 저한테 얻어먹을 때에도 20대는 별로 개념치 않는 반면에 30대가 넘어가면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코스부터는 꼭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이게 물론 경제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자신감의 차이도 크다고 봐요. 독일은 페미니즘이 한국보다 더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호의나 배려가 더 이상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주체성을 침범하고 남성이 이 여성의 우위에 서려는 시도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자가 자기보다 잘난 거를 못 받아들이는 느낌? 그래서 성인인 여자가 주체적인 판단 하에 지갑을 열었는데 이걸 남자가 막고 대신 계산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여자의 주체적인 결정을 무시한 거고, 두 번째로 여자한테는 안 얻어먹는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반영한다는 거고, 세 번째, 남녀 간의 롤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꼰대인 거죠. 그래서 이성 경험이 적은 어린 남자들일수록 이 여자한테 함부로 말도 못 걸고 호의를 베풀고 싶어도 배짱이 없어요. 발끈하지 않도록 여자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요. 30대들도 여자의 반응을 봐가면서 행동합니다. 무작정 막 내가 계산할게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자기가 내겠다는 걸 어필한 뒤에 상대 여성이 이걸 호의로 받아들이는지 무례로 받아들이는지를 봐가면서 강약을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성별과 상관없이 노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동일합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도움은 설사 그것이 선의라 하더라도 무례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더치페이를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기꺼이 저를 대접하고 싶어 할 때는 호의는 호의로 받아들여서 감사히 얻어먹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는 보통 남자가 마음에 들 때 그에게 계산을 하도록 내버려둬요. 마음에 없는 남자일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자꾸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쓸데없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종의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선을 그으면 상대방도 더 이상 만나자고 안 하고 안 만나니까 당연히 그가 돈을 쓸 일도 제가 얻어먹을 일도 없습니다. 이성이라도 친구 사이는 다르지만 나이 들어서 만나는 이성 관계는 아무래도 이 태세 전환이 빨라요. 독일에서는 남녀 간에 정말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 여사친도 많고 제가 아는 싱글맘인 친구 하나도 개인 남사친이 있어서 애 없이 단둘이 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랑 셋이서 캠핑도 가고 막 그러는데 저는 독일에서 딱히 남사친이랄 게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이 먹을 대로 먹고 외국 나와서 혼자 애 키우는 여자가 그 나라 남자랑 30 넘어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절친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 애 키우면서 제 여자친구들이랑 친구 애엄마들 만나기만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사친 따위를 만날 여유가 있으며 걔네들도 저한테 호감이 있으면 저랑 진도를 빼고 싶겠지 친구랍시고 뭐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년을 살면서 사적으로 시간을 내서 만나던 남자는 이 어학원에서 알게 된 시리아 출신 남자애 하나 말고는 없었고요. 보통 남자를 만나면 전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데이트 상대들이었습니다. 근데 썸 탈 때야 그렇다 쳐도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그래요. 딱 봐도 저랑 자기랑 경제력의 차이가 압도적인데 데이트 비용은 애 딸린 제가 더 많이 부담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그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제가 안쓰러울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다 해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얻어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계속 그 사람 고급스러운 취향에 맞춰서 따라다니면서 저랑 아이 몫을 부담하자니 가랑이가 찢어지겠고 제 소득 수준에 맞춰서 데이트 수준을 낮추자니 그럼 이 남자는 가난한 여자 만나서 여가 시간에 이게 또 무슨 고생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참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싱글맘이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대화로 잘 조율해 가면서 서로 성숙해 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서로 경제력이 다른 커플이 예의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사랑과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를 비롯해서 주변의 수많은 독일 여자들의 10년간 연애사를 지켜봤지만 여자가 돈을 더 써가면서 한 연애치고 끝이 좋은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지육신이 멀쩡하면서 여자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남자가 괜찮은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여자친구 주머니에서 편하게 돈 꺼내 쓰는 남자치고 진짜 그 여자 사랑하는 남자 없었고, 사랑하더라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동등한 관계를 원하는 여자들이 먼저 더치페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에 맞춰주는 것일 뿐이지, 독일에서도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남자들이 돈을 더 쓰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면 덜 고생시키고 싶어 하고, 어지간해서는 자기가 경제력으로 커버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 셋 딸린 무직인 여자랑 결혼한 총각도 봤는데 그 여자 자식들까지 다 입양을 해서 책임지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가 판을 치는 독일이지만 그만큼 에코이스트들도 많고 순애보도 많습니다. 독일에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도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칼같이 반반하자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항상 저 돈 적게 쓰게 하려고 신경을 써줬고, 언제나 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여행 경비도 내주고 밖에서 만나면 밥도 잘 사주고, 저랑 항상 서로 돈 내겠다고 실갱이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한국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한국인들 개념에서는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지만 챙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느 사회를 가든 결국 내 옆에 모이고 남는 사람들은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성별 불문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참 따뜻하게 살다 왔고, 지금은 헤어진 전남친 맥주 씨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인들이 언제든 저희가 독일에 온다면 방 한 칸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 정말 차갑고 정 없지만, 그런 반면에 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내어줄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뒤에 경제관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독일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가 뭐해서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서 조심스럽게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각자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한쪽이 전적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책임을 질 때에는 그만큼 이쪽에서도 또 내조나 외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균형을 맞추고, 아무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각자 커플마다 자기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족하는 선에서 자기들끼리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나요? 이번 영상이 독일 사람들의 데이트 비용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세상 모든 한부모 가정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